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푹 쉬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지난주에 좋았던 마감을 이번 주도 우상향하는 추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9,000원대부터 10일 가까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느리지만 이상적인 차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하게 영상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방에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렇게 이용을 해 주셔서 좀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중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칩스앤미디어 한 8% 이상 수익 청산을 보여드렸고 DB 하이텍도 재차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시장 이해하기 쉽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미국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경기 둔환에 대한 우려 완화로 좀 상승을 했고 초반 국내 증시도 미국에 좀 동조되나 싶었지만 코스피는 3,000포인트 턱걸이, 코닥은 1,00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 초반 1% 이상 이렇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선물 시장의 외인들 매수 축소를 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외인들은 양 시장 각각 이렇게 1,300억과 690억 이탈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도 940억이나 순매도가 되면서 종가 다가오면서 계속 눌리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해외 이런 증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181원까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 증시는 힘을 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더해갔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섹터, LG전자는 애플카 관련 부품 공급 기대감과 실적 개선에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자율주행 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또 칩스앤미디어 오늘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죠. 하지만 막판에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이어갔고, P2E 게임에 대한 규제 발표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급락을 이어갔죠. 코스닥의 약세를 대부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 출발을 보여주었지만 목요일 FOMC 회의와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좀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분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도 오늘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세로줄이 금일 시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전 9시, 10시까지는 양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코스피는 꾸준한 하락세, 코스닥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좀 반등의 기미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하방이었습니다. 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반등하는 흐름도 이렇게 시도를 했으나 재차 더 크게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괜찮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방으로 안 좋았던 종목들은 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점 2.2%까지 또 갔었지만 종가는 1.3% 마무리. 지수 대비 윗꼬리를 다는 건 좀 당연한 수준이었고 생각보다는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좋은 마무리를 오늘 또 꺾지 않고 좀 유지해서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현재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더라도 호재나 이슈들 계속 나오면서 살려가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점점 연말 그리고 내년 1월 달이 다가오면서 잠재되어 있던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리고 SMR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이 수면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22일쯤 발표가 되는 이후 텍소노미도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리고 최근의 흐름 딱히 어떤 이유로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기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와 기대감 그리고 수급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수원 대표단 폴란드 원전 후보지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물밑 접촉을 강화하겠다. 폴란드 신규 원전 후보지인 지역을 찾았다. 원전 협력을 모색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1만 5천 유로 2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죠. 현지에 가서. 기부금은 문화시설과 인프라 건설에 쓰일 예정이다. 현지 매체를 통해 원전 건설 참여에 관심이 있는 현지 회사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어 지역사회의 니즈를 배우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폴란드의 최상의 원전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폴란드가 원전 건설지로 고려 중인 포메라니아 지방 인근에 있는 도시로 한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원전 수주에 우위를 점할 방침이다. 폴란드는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26년 1호기를 착공해 203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으로 또 연내 부지를 확정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대형 원전 수주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집트 그리고 체코 폴란드 여기에 또 아시아 쪽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수원에서 지난 기사로 밝혔던 것처럼 수주는 거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체코와 폴란드가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랑스, 유럽 내에 있는 이런 EDF가 유리할 수 있고 우리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성을 토대로 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포함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건 이제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시장 규모가 8조, 폴란드는 47조 규모로 체코에서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더 남아있지만 폴란드 수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회사들과도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EPC를 따온다 하더라도 지역 근로자들의 일정 부분 또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인지도를 높이고 또 원전 협력을 모색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동유럽 원전, 서유럽, 신재생, 한수원, 유럽 시장 투트랙 공략, 투트랙 전략으로 유럽 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전략에 맞춘 것으로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동유럽 시장에서는 원전 건설과 애프터 원전 시장 진출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 서유럽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늘리면서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컨소시엄을 꾸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특수 목적법인을 스페인 현지에 세운 후 또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1월 3천 메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입찰건을 진행한다. 단순하게 유럽에 법인을 설립해서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신재생 발전과 그리고 또 원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럽에서 인지도를 가지겠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럽과 한국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프랑스라는 원전 강대국이 유럽 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원전 수주를 따내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은 가능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등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 산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두산중공업이 같이 따라가게 되면서 부수적인 이런 수주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현재 두중의 이런 좋은 흐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좀 잠재적인 이런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언론을 통한 이슈들보다는 수급이 주가 상승에 지분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중 수급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개인은 이렇게 3일 연속 꾸준하게 이탈을 하고 있고 기관은 4일 연속 순매수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3일 동안 다시 9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난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나갔던 60만 주 이때죠. 이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3일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은 2만 주가량 순매도, 개인이 42만 주 이탈, 기관이 43만 9천 주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는 6일 연속 또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요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한 지분을 기관이 최근 차지하고 있겠지만 12월 들어서는 또 JP모건의 지속적인 이런 순매수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뭐 이렇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12월 8일까지 꾸준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으나 JP모건이 이렇게 메워준 꼴이 되었고 9일부터는 5만 4천 주 이탈에 그 다음 날인 2,700주가 들어와 주면서 또 연기금과는 또 상반된 이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기금이 이렇게 나가고 기관의 이런 수급들이 좋지 않았을 때는 또 외인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JP모건이 이렇게 받쳐줬고 이제는 외인과 개인이 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다시 연기금이 들어와 주면서 기관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만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면서 지금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도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 20만 주 정도 공매 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상환되는 비중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3,900만 주로 좀 내려왔고 잔고 금액도 8,700억까지 줄어든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이때를 좀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때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를 깬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었죠. 11월 말 이렇게 이틀 동안 마이너스 18% 이상 빠지면서 좀 걱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느리지만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 갭들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공실 발표 당시 종가가 23,050원이고 그리고 오늘 종가가 22,300원이기 때문에 요 갭 차이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늘까지 1.3% 상승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21선까지 걸쳐 있는 모습이죠. 다음 61선과 121선 부근이 22,700원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또 23,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되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23,000원까지 도달이 된다면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중요할 듯 보이고 다시 이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게 된다면 앞에서 나왔던 이런 패턴 흐름이 있죠. 상승세 이후에 하락세, 또 상승세 이후에 하락세, 상승세 이후에 하락세, 이렇게 계속 제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좋은 흐름을 받아들이되 하방에 염려도 하시면서 만일 조정이 세게 찾아온다면 그때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증으로 인해서 1차 발행가 연말쯤 발표가 되고 그리고 2차 발행가 2월 첫째 주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확실한 저점을 노려야 할 듯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이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